자, 이번에는요.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경제 이야기, 경제 브리핑 순서로 가겠습니다. 보시죠. 오늘 경제 브리핑 주제는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그러니까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상반기, 하반기 이게 재산세를 내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이하 가격의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재산세를 좀 줄여주겠다. 이런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재산세 감면 적용 집값을 놓고 여당은 9억 이하여야 된다. 그런데 청와대는 무슨 소리? 그거 6억으로 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9억으로 되게 되면 6억보다는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청와대 감면 대상 확대에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막판까지 조율이 치열할 듯하다. 이렇게 됩니다.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요. 보시면.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재산세 완화 6억이냐 9억이냐 당정청 이견에 오늘 원래 발표를 뭔가 하려고 했는데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의견 접근이. 내년 재보선, 그러니까 선거를 앞둔 민주당은 9억 선을 주장한다. 재보선 앞둔 이 부분은 좀 뭔가 해석이 좀 들어간 것 같고요. 청와대와 정부는 이거 괜히 정책 완화한다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6억을 고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돼서 뭐 며칠쯤 지났습니다만 여당 내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2030년까지 공시지가를 시가의 90% 정도까지를 맞추자라고 하는 긴 로드맵입니다. 공시지가와 시가를 맞추기 위한 노력이 진행될 수 있고요. 그 사이에 재산세의 변동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저가 주택 또 중산층에 해당되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의 부담은 완화를 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당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여당과 청와대 9억이냐 6억이냐 뭔가 조율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래 오늘 뭔가 나오려고 했는데 취소가 됐거든요. 자, 이와 관련된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요. 9억이라고 일단 가정을 한 거예요. 만약에 재산세를 줄여드는 기준이 9억 이하다. 여기 보면 공시가 기준입니다. 공시가니까 정부가 목표로 한 대로 90%, 그러니까 시가의 90%까지 공시가를 맞춘다면 실제 집값은 15억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 9억 딜레마다. 왜 그런가 하면 양쪽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집값 공시가가 8억 9,900만 원이면 세를 감면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 옆입니다. 9억 100만 원이면 종부세 내는 겁니다. 세금 차이가 확 벌어진다는 거죠. 집값 차이는 200만 원인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뭐 딜레마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 뭐 여기 그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6억이냐 9억이냐. 정부는 9억 기준, 종부세는 9억 기준이죠. 이게 무력화된다. 난색을 나타낸다. 당정이 시각차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먼저 윤영걸 전 대표님. 네. 좀 근본적으로 드는 질문이요. 지금 9억 얘기를 여당에서 하고 있거든. 그러면서 중저가 가격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 서울 중심의 시각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뭐 9억이면은 실제 시가는 한 13억 10억이 넘어갑니다. 안팎인데 예. 그걸 중저가로 나누는 게 좀 애매모호한 거죠.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어. 예. 왜 그걸 9억이 넘으면 고가고 9억 밑에면 중저가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 왜 그렇겠어요? 저는 정부가 조세 정치를 하고 있다고 봐요. 네, 조세 정치. 예. 그 조세 정치 중에 제일 시급한 게 뭐겠습니까? 내년 4월 서울시 재보궐 선거죠. 그 9억으로 하면은 그 혜택 보는 사람이 200만 가구랍니다. 그러니까 그 표를 생각을 하니까 저렇게 예. 하는 거 아니냐. 아니 9억이라는 숫자가 참 애매모호한 게 종부세 부과 기준이 9억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8억 9,900만 원짜리 집은 종부세도 안 내고 세금 절반 내고 재산세. 예. 9억에서 100만 원만 넣으면 그거는 종부세도 내고 재산세 다 내고. 이게 무슨 기준이에요? 단계별로 뭐 과표를 세금 과표를 만든다든지 이게 좀 세밀한 그 디테일을 해야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도 엊그저께 뭐 발언했지만은 그분이 그러잖아요. 디테일은 신이 하는 거라고. 디테일이 중요한데 부동산 조세를 갖고 정치를 하려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2030년까지인가요?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린다. 예. 그러면 재산세, 종부세, 하다못해 건강보험, 부가 모든 거 다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감면해 준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주고예요. 그러니까 그때 달라요예요. 예. 조세가 얼마나 신성한 겁니까? 4대 의무 중에 하나잖아요, 국민의. 그거를 그때 정치적 편의에서 늘었다 놨다 자꾸 만지니까 이게 정말 국민이 볼 때는 이게 신빙성이 있는 건지 예. 100년 대계를 보고 조세 정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자꾸 국민 편가르기 그때 시장 때리기 뭐 이렇게 예. 하다 보니까 이게 공감이 없는 거죠. 저는 예. 9억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는 너무 있을 수 없다. 차라리 저 정부나 청와대 안대로 6억으로 그냥 놔두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이게 액수 얘기가 나와요. 9억, 6억 이게 사실 억입니다. 이게 뭐 숫자로 보니까 이게 얼마 안 된다고 느끼지만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이 금액들은요. 윤영군 전 행정관님. 또 한 가지 근본적인 내용과 관련된 질문이 좀 할 수 있는 게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그동안 정부가 종부세 기준을 9억으로 설정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9억 정도 되는 집부터는 비싼 집이다라는 생각을 깔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정부는 또 9억을 기준으로 그 밑에는 중저가다. 그렇다면 최소한 9억은 가운데 중정도 가격에 불과한 거다라는 판단인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도입된 지가 이제 벌써 거의 예. 1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 그 도입했을 때 이제 아파트 가격하고 예. 지금 이제 가격 차이가 좀 많이 상승을 했죠. 그런 현실적인 좀 여건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재산세율은 부동산 세제 전반이 완벽하게 기획되고 설계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정책이든 간에 뭐 6억이 됐든 9억이 됐든 100만 원, 200만 원 차이로 세율이 달라지는 것은 예. 아무리 세부적으로 설계한다 하더라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 다만 지금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제 재산세 감면 적용 기준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것은 1주택자의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건 거죠. 1주택의 비싼 아파트지만 1주택을 가지고 오랫동안 장기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재산세를 감면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이것은 나름대로 이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데 복합적으로 이제 하는 거잖아요. 이제 실수요자, 실거주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하는 그런 정책적인 목표가 있는 거고 또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되는 예. 정책 목표도 있고 또 투기적인 수요를 방지해야 되는 예.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하게 모든 국민이 불만을 가지지 않는 그런 어떤 세제 설계 이런 게 나오면 좋겠지만 예.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어떤 선에서든 저항은 저는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그것이 국민들이 수용 가능한 선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이 액수나 이 어떤 종부세와 관련된 어떤 타당성의 문제를 얘기해 주셨는데 또 한 가지 관심사는요. 모릅니다만 아직. 여당은 9억, 청와대는 6억이잖아요. 과연 이번에 여당이 이걸 관철시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역시 청와대가 주장하니까 여당이 굽히는 건지 이것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큰 관심사일 수 있습니다. 이낙연 당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청와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올 겁니다. 분명히 어떤 결정인가에 따라서요. 이 부분도 지금 사실 정치부 기자들이 굉장히 주시하면서 이 내용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